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에 출연하고 왔는데요. 홍 이사님, 네. 제가 이제 그 출연하는 방송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방송인지? KBS 네, ETV, E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입니다. 맞아요. 변호사님은 매주 화요일 날 네. 오전 7시 40분. 네. 코너 이름은 미워도 다시 한번. 네, 거기 이제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요. 자, 오늘 내용도 좀 굉장히 재밌었어요. 오늘 어떤 사례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이인철 변호사의 미워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네. 재밌는 내용인데요. 네. 미신에 빠진 아내. 네, 어떤 사례예요? 이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남편 아주 건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네. 사람이었는데요. 네, 네. 이제 아내가 미신에 빠져서 점집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이고. 남편이 갖다 주는 생활비를 네. 남편의 승진비, 승진에 대한 점값으로 네.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또 이제 남편의 안전, 안전? 네, 운전하면서 사고 나지 말라고 네. 또 점값을 지불하고 네. 이런 식으로 생활비를 탕진해서 네. 결국에 남편이 참지 못하고 이혼 선언을 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제가 뭐 그 VCR 보니까 막 부적도 사던데? 예, 부적도 사고 많이 또 비용을 갖다 주고 네. 뭐 사주도 보고 이런 내용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혼 위기까지 간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연을 보니까 한 문장이 네. 떠오릅니다. 네네. 무엇이든 맹신은 금물. 그렇죠. 이런 문장이 떠오르는데요. 배우자나 가족이 사주나 점괘를 너무 맹신해서 네. 결혼 생활에 파탄에 이른 경우나 이런 상담 사례가 혹시 있나요? 아유,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홍 이사님도 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이제 미신에 좀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죠. 네, 종종 있어요. 예, 지금 참 근데 21세기 대한민국 IT 최첨단 시대에 아직도 미신, 뭐 심지어는 주술, 뭐 점집에도 자주 가고, 뭐 심지어는 굿까지 한다 이런 사람이 이제 주변에 이제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 보면 홍 이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 저도 약간 황당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거를 이제 저런 내용을 믿어서 네. 이게 효과가 있을까 네.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자, 근데 이게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생활에도 큰 영향, 가족, 이제 혼인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 오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나 뭐 아내가 이제 너무 이제 미신에 이제 빠졌다. 그래서 이제 힘들다. 심지어 가정경제 파탄됐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상담한 사건 중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이제 미신에 빠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어떤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사주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궁합이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필사적으로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니까 시어머니가 구슬했어요. 며느리를 막 저주하면서 이혼해라. 계속해서 아들한테 이혼을 종용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인이 파탄해서 이혼까지 결심한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미신에 빠지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어떤 여성이 이제 그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난임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몸도 많이 아파서 무속인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3개월 이내 아이가 생기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병도 낫게 해주겠다. 구슬 강요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서 무려 굿값을 2억 6천만 원을 지급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신을 맹목하거나 미신 때문에 거액을 지불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사주, 뭐 운세, 우리가 신문 보면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화로 해가지고 뭐 이제 소액으로 뭐 그거 몇 번 본다고 해서 그걸 뭐 큰 문제가 되거나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뭐 지나치게 이제 미신에 빠져 있다. 아니면 이제 미신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한 날 그 사이비 종교에 간다. 아니면 하고 한 날 점을 본다. 심지어는 막 국가부로 이제 거액을 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혼인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이제 상담한 경우에도 이제 그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뭐 제가 특정 종교는 말하지만 유명한 그 사이비 종교 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정말 전 재산을 탕진했다. 그러고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다. 아내가 빠진 경우도 있고 남편이 빠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미신에 빠지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혼인 생활이 파탄되고 가정 경제가 파탄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사주를 보거나 부적을 받아서 네. 좋은 일이 생긴다면 뭐 다행이지만 네. 그 내용이 정기가 맞지 않아서 네. 않은 게 속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무속인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도 할 수 있나요? 종종 이제 이런 법률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취업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면접을 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수백만 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할 수 있다고 믿고 이제 수백만 원 줬는데 계속해서 불합격을 했어요. 떨어지니까 이 무속인을 상대로 사기죄를 고소했어요. 당신이 날 속인 거 아니냐? 자,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애매합니다. 사기일까요? 사기 아닐까요? 우리 법원은
사기죄가 안 된다고 봤어요, 이 사건에서는. 왜냐하면 이 무속행위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마음의 위안이나 평안을 주는 행위다. 그래서 반드시 구술했다고 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를 조건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성이 합격을 했으면 좋겠지만 불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뭐 무당이 뭐 구술했고 어떤 뭐 특별히 기망을 안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건에서도 비교적 이제 국값을 많이 받긴 했지만 구술했어요. 구술했고 특별히 이 무속인이나 무당이 그 사람을 속이지 않는 이상 사기죄는 안 된다. 그런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경우는 없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사기죄가 되는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요. 2015년에 실제 대법원 판결이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이 무속인이 구술하지 않으면 남편과 이혼한다. 여성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가족이 뭐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렇게 이제 뭐 해코지를 한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겁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성한테 무려 국값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사건에서는 이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그런 이제 대법원 사건이니까 최종 판결 아닙니까? 징역 2년 6개월,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중형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 이제 무속인이 이렇게 이제 겁을 준 거예요. 집에 귀신이 득실득실하다. 그래서 크게 아프거나 죽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겁을 준 거에서 2년간 무려 40여 차례 구술하면서 13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값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집값보다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 그러니까 뭐 집도 뭐 팔고 그랬겠죠. 뭐 대출도 받아서 13억 원에 상당히 이제 국값을 준 거예요. 자, 근데 뭐 특별히 뭐 효과도 없었어요. 자,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우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기죄가 성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구술을 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없다고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기망하고 현혹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거액의 국값을 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자, 여기에도 홍 이사님 잘 알죠. 항상 우리가 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는 뭐가 필요하다? 증거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무속인이 속였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될까요? 송금한 내역 같은 것도 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송금한 내역도 이상한 거에 대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 회사 얘기했던 것을 그렇죠. 녹음한다든지 뭐 카톡이나 이런 네. 식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주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대화하는 걸 녹음하고, 또 요즘에 인터넷이나 카톡을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카톡 증거를 남기고, 또 국값도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으로 보내고, 만약에 통장으로 안 보낸다고 하면 꼭 뭐를 받아야 돼?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확인서를 받아야만 나중에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하지만 어떻게 하다? 나중에 법률적 구제 받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게 사기죄가 입증되기도 어렵고, 또 이 뭐 무속인이 도망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제가 다 무속인이 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무속인 중에 또 정말 선량하게 그런 착한 분도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일부 무속인이 그렇다는 거 꼭 말씀드려요. 일부 이제 무속인이 이런 문제를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불안하거나 인생이 좀 꼬이거나 힘든 일 있으면 어디에 의존하고 싶죠? 네. 우리 홍 이사님은 어디에 의존하세요? 저는 주일에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시구나. 네. 교회 다녀서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네. 집사람과 같이 교회 다니면서 마음도 많이 위안이 되고 편안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홍 이사님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좋죠. 건전한 종교 아닙니까? 건전한 종교에서 뭐 다 좋아요. 뭐 교회를 가도 좋고, 뭐 절에 가도 좋고, 성당에 가도 좋고, 건전한 종교 같은 거 얼마나 마음의 위안과 평안 얻고 좋습니까? 교리도 좋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거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사이비 종교.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종교라는 것은 물론 개인에게도 뭐 이렇게 복을 주고 뭐 건강을 주고 가족도 뭐 잘 되게 하고 하지만 이 사회 국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이비 종교는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그 종교의 이익만 따지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 신도들만. 그거 사이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 인류 전체의 평화 아니면 뭐 인류 전체의 번영 이거를 생각하는 종교냐? 그 집단, 그 개인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은 피해주고 막 심지어는 막 해코지하고 그런 종교냐? 이거를 저는 따져서 이제 정통 종교냐, 사이비 종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신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잖아요. 미신이 무슨 근거예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미신이 맞으면 그 사람이 용하다고 하는 사람이 로또 복권은 왜 당첨 안 됩니까? 정말로 미래를 잘 맞추면 그 사람은 벌써 재벌이 돼야 돼요. 그런 무속인은. 그런 미신이 있다면.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불안과 걱정과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고 심지어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발전을 저해하고 얼마나 많은 이 미신이 과학 발전을 저해했습니까? 한번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뭐 마녀사냥도 있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미신과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고. 네, 변호사님. 네. 그럼 요즘 같이 이렇게 뭐 코로나도 있고 힘들고 그렇죠. 마음의 위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건전한 종교 활동을 하자. 건전한 종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종교를 갖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미신을 뭐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고, 믿을 거는 결국 본인이거든요. 본인 실력. 그 미신에 빠지고 그 미신에 그 갖다 바칠 돈으로 차라리 본인에 투자하세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정의롭고 그런 사회가 이제 물론 돼야겠죠.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믿고 싶어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결국 성공한다. 그래서 불운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